오늘은 그 이제 2부예요. 그날 했던 저희 회사가 주관했던 저희 줌 미팅에서 앞부분이 좀 아까까지 보여드렸던 거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 요 나머지가 그 뒷부분인데, 시간 관리 문제에 대해서 예시가, 칼라는 정규직으로 일하며 애터미에 시간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을 때 해결책은, 애터미가 회사가 제공한 해결책은 애터미의 일일 업무를 위한 시간 관리 워크시트를 만드세요. 뭐 투두 리스트라든가 뭐 그런 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회사가 얘기해 준 해결책이었고, 근데 그날 미팅에 참석했던 다른 라인의 어떤 그 외국 파트너님이 리더분이 하셨던 얘기가 이게 마음에 저한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었는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진다. 근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그 시간 안에 어떤 이벤트를 넣을 건지, 어떤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건지, 우리가 그거를 관리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 시간 안에 무슨 일을 할 건지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행동. 유튜브를 보고 있다든가,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내가 뭘 할 것인가, 내 행동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저는 와 닿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빅터는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사업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룹에도 이런 분 계시죠? 실제로 애터미는 가만히 사업이라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하고 소셜미디어에서만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꼭 뭐 틱톡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애터미 관련된 걸 올리느라고 그 시간을 많이 쓰시는 분도 있지만, 애터미 관련도 아닌 걸 또 올리느라고 시간 많이 쓰시는 분도 있죠. 그런 거 할 시간은 있는데 애터미 진짜 일할 시간은 없으신 분들, 그런 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소셜미디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 산하에도 제 파트너들이나 아니면 형제 라인도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제품이나 프로모션이나 그런 것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이 관심 없는 MA나 뉴스큰이나 아니면 뭐 허벌라이프에 있는 프로모션 자꾸 올리고, 거기 제품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 얼마나 들여다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제품 올리면 우리같이 같은 애터미안들만 라이크 누르고 애터미안끼리만 그거 쳐다보죠. 근데 우리가 소셜미디어에다 그걸 올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애터미에 관심을 갖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프로모션이나 제품을 올리는 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남과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데 퍼스널 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재밌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터미 관련된 거를 올리더라도 소셜미디어에 애터미 관련된 뭔가를 하면서 재밌어 보여서, 이게 뭔가 어, 나도 좀 가볼까? 뭐 제품을 올려도 제품을 먹는다든지 바른다든지 그거 가지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올리면, 이게 뭐 하는 거지? 무슨 제품이지? 하고 관심 갖겠지만, 그냥 앱솔루트 퀄리티, 뭐 앱솔루트 프라이스, 앱솔루트 세종대왕상, 앱솔루트 화장품, 이런 거는 그렇게 아이 캐칭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숨을 불어넣는 포스팅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시 두 번째에 대한 해결책은, 회사가 제기한 해결책은 파워 아워 방법을 소개하래요. 한 시간이
60분이잖아요. 20분 동안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20분 동안은 후속 조치 팔로업을 하고 20분은 교육하는 시간으로 쓰라.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다 소셜미디어에 그거 올리는 거 뭐 그 여기저기 그 얼굴 내밀고 여기다 올리고 저기다 올리고 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일을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일도 하고 후속 조치 있는 파트너 소비자 관리하는 것도 하고 있는 소비자나 파트너를 교육해서 다음 단계로 올리는 그런 일도 하게 그렇게 1시간이면 그렇게 3가지로 나눠서 하라고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참고 자료로 그 브라이언 모란이 쓴 12주 연간 계획이라는 그런 책을 권해주셨는데 제가 이 책은 도서관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왔다고 연락이 안 왔고 지난주에 했던 Go for No라는 책은 도서관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픽업을 해왔는데 페이지 보이나? 이게 되게 얇은 책이에요. 한국말로 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보겠지만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동네 도서관에 가셔서 요거를 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세일즈맨들만을 위한 게 아니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은 세일즈죠. 요즘 치과도 세일즈고 변호사도 세일즈고 회계사도 세일즈고 모든 게 다 요즘 세일즈잖아요. 그래서 이 고포 노라는 책이 모든 면의 사업가든 개인 사업자든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책을 픽업해 와가지고 몇 페이지 못 읽었는데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도 미팅에 사용하겠지만 여러분이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67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되게 얇은 책이에요. 아닌가? 응. 그러니까 70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니까 한번 도서관에서 Go for No 라는 책을 한번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 하실 겸. 그리고 저도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발췌해서 앞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요 3가지 파킨슨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뭔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미팅에는 이런 게 있다고만 얘기했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 갖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은 제가 알고 있었던 거고 파킨슨스의 법칙하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파킨슨의 법칙은 영국의 역사학자 이자 작가인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1955년에 제안한 개념이래요. 이게 몇 년 된 거야? 그럼 70년 된 거네요. 일은 주어진 시간을 모두 채우도록 팽창한다. 이렇게 뭐 핵심 의미가 있고 예시도 있고 하고 그러는데 간단히 말해서 벼락치기를 하는 인간한테는 벼락치기 하는 습관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마감이 있으면 마감 시간에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어떤 프로젝트가 지워질 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면 한 달 동안 매일 똑같은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분산해서 하면 바쁘지 않을 텐데 사람이 아직 시간이 한 달이나 있네? 그러면서 최대한 미루고 조금씩 하다가 막판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다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간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하라고 주면 또 일주일 안에 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꼭 뭐든지 미루다가 막판에 벼락치기를 하지? 하고 여러분을 탓하지 마시고 원래 인간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한테 그거를 마감 시간을 이렇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조금만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소비자 관리하고 뭐 새로운 사람 컨택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 일주일에 걸쳐서 그 일을 할 것이고 3일이라는 시간을 나한테 주면 내가 3일 만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니까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룹에서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생활 적용에는 업무 시간 관리는 데드라인을 짧게 설정하고 작업을 분할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도구는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해서 파킨슨의 법칙을 대응하는 좋은 예래요. 25분 동안 집중하고 5분 쉬고 25분 집중하고 5분 쉬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도록 아까 그 파워 아워처럼 이렇게 한 시간에 20분씩 요 시간은 새로운 사람 발굴하는 시간, 요 시간은 팔로우하는 시간, 요 시간은 교육하는 시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시간을 항상 타이트하게 정해서 하다 보면 내가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을수록 불필요한 일이나 생각에 빠지기 쉬우므로 시간 제한이 창의성과 결단력을 높인다. 근데 저도 보면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항상 그 막판에 가면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 에너지도 더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일을 이렇게 늘려서 했나 봐요.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호프스테터의 법칙이라는 거는 모든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심지어 그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가는데 20분 걸리는데 가다가 뭐 갑자기 뭐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한 30분 잡고 가야지 라고 하고 가도 그거보다 더 걸린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기니까 그게 법칙이래요, 이 세상에. 제한 시간 효과는 제한 시간이 있을 때 사람이 더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행동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정해놓는 거지, 항상. 아무 목표 없이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를 보내고 지난달과 똑같은 이번 달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그런 제약을 그렇게 이정표를 자꾸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 안에 나는 몇 명한테 씨를 뿌린다. 몇 명을 가입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몇 명한테 애터미를 전한다. 제가 이번 주말에 미네소타를 갔다 왔거든요. 미네소타 원데이 세미나를 하느라고 거기를 가서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해서 토요일 날 세미나하고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출발해서 왔는데 스캇 국장님이랑 저랑 다니면서 그 호텔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애터미를 전했어요. 저희가 애터미 셔츠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애터미로 출장으로 여행을 가면 옷 사기도 너무 편해요. 그 세미나 때 입을 정장 하나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애터미 셔츠만 있으면 돼요. 하얀색, 파란색. 그래서 그것만 입고 다니면 되니까 짐 싸기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셔츠 입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로비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그냥 애터미를 간단하게 전하면서 스카 국장님이랑 저랑 2명 했어. 이제 98명 남았어. 5명 했어. 이제 95명 남았어. 그러면서 계속 하고 중간에 그 타겟에 뭐 사러 갔다가 거기 있는 캐셔한테도 얘기하면서 뭐 이제 한 명 더 또 내려갔다 뭐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몇 사람한테 애터미 얘기를 하느냐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목표를 잡고 이렇게 뭐든지 그렇게 목표를 잡고 행동을 해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제안한 개념인데 이건 언제 나온 건가요? 어쨌든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나온다. 근데 오늘 아침에 스웨덴 미팅 할 때 다니엘 총장이 그랬는데 이제는 20, 80 룰이 아니라 10, 90 룰인 것 같다고. 그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해서 전체를 먹여 살린대요. 사회는. 어느 사회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이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100명이 있으면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20%인 거예요. 그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해서 그 사회가 돌아간다는 법칙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빈부도 옛날에는 20%가 부자고 80%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그 20%의 부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9대 1도 아니고
뭐 이제는 1대 99가 될 거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계보도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든 거기서 20%의 사람들이 나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도 그 스웨덴 파트너님도 그러셨는데, 내 계보도에 내 조카들이랑 뭐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를 안타까워하고 계셔서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내비 두시고 계속 새로운 산 찾으세요. 어차피 내 계보도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머릿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금방 클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거가 머릿속에 비전이 그려지는데 그렇게 따라와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파레토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원래 인생이 그렇다. 이 애터미 하는 사람 모든 스폰서 파트너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다 같이 빨리 성공하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속도로 애터미를 같이 할 나의 진정한 파트너를 찾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양쪽에 한 명씩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그런 사람 한 명씩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띄워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안 한다고 왜 안 하냐고 해봐야 뭐 내 입만 아프죠. 내비두고 그냥 나는 내 할 일 계속 하는 게 어, 제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원인이 다수의 결과를 만드는 건 애터미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느 단체든 이 세상 전체가 그런 거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고객의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거고 할 일의 20%가 전체 성과의 80%를 만들고 상위 20%의 사람이 전체 부의 80%를 보유한다. 이게 점점 더 커지겠지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20%의 버그가 80%의 문제를 일으킨대요. 실생활에는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말고 핵심 20%에 집중하자. 시간 관리도 시간의 대부분을 가장 영향력 있는 활동에 투자하자. 마케팅 전략에는 성과가 큰 고객군 20%의 마케팅 자원을 집중하자. 애터미로 말하면 내 산하에 소비자도 많고 파트너가 많아도 20% 정말 열심히 하고 나랑 마음이 맞고 나와 속도가 비슷한 그분들한테 집중하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 포인트도 내가 이쪽에도 포인트 도와주고 내가 물건 살 때마다 이쪽에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서 어제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하는 실수가 그거죠. 이 사람은 내 손녀니까 내 딸이니까 여기다 포인트 먼저 30만 점 채워주고 그게 아니라 내 산하에서 내 소비자 중에서 제일 제품을 많이 사는 사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잘하니까 혼자서 잘하게 놔두고 못하고 있는 사람을 가서 도우려고 그러세요. 근데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도 그렇고 내 시간도 그렇고 내 관심도 그렇고. 네. 척하면 삼촌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만 얘기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시간 관리는 시간의 대부분을 가장 영향력 있는 활동에 투자하고, 제가 성과인데 성과기라고 썼네요. 성과가 큰 고객군 20%의 마케팅 자원을 집중하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 위주로 공부해라. 시험 본다고 앞에부터 뒤에까지 책을 다 보고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를 더 많이 보고 확실하게 익히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책 피기 전에 책상 정리하고 생활계획표 쓰고 뭐 가방 정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고, 여기 최기영 박사님 계시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파레토 법칙과 함께 쓰기 좋은 질문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큰 성과를 내는 20%는 무엇인가 나 자신한테 물어보면, 내가 애터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그 20%는 어떤 일이었던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의 장점이 뭔가, 내가 잘하는 부분이 뭔가,
그거를 더 잘하게, 내 장점을 더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내가 잘 못하는 거에, 못하는 거를 잘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찍새와 딱새. 내가 찍새면 찍새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딱새 역할을 해주실 스폰서나 딱새 역할을 하실 파트너와 팀워크를 잡아서 하시고, 내가 딱새다 그러면 찍새를 잘하는 분하고 일하시면 돼요. 저하고 스탁 부장님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스탁 부장님은 찍새도 잘하시고 딱새도 잘하시지만 저는 딱새라. 어떤 고객이나 프로젝트가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고객이나 프로젝트가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자. 그러니까 내가 페이셜 파티를 할 때마다 결과가 더 좋던가, 메디쿡 파티를 했을 때 결과가 더 좋던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샘플을 나눠줬을 때 결과가 더 좋던가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사람마다 나한테는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아 하면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0%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가? 그 20%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사용한 시간 관리 및 업무 우선순위 전략이래요. 이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4가지로 분류한다.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하라. 이거 잘 들으세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둘 다 중요할 것 같으죠? 근데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겼어요. 중요한 일은 급한 경우가 드물고, 급한 일은 중요한 경우가 드물대요. 영어 표현도 너무 영어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급한 일을 해야 되겠죠. 급한 일이니까. 근데 대부분 급한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래요. 그리고 보통 중요한 일은 급하진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운동, 건강, 뭐 이런 거. 그런 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건강하게 잘 먹고 식단을 잘하고 운동도 하고 그게 중요한 일이지만 급한 일은 아니니까 안 하는 거죠. 중요한 일인데 잘 안 하는 거예요. 급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급한 일부터 하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너무 급한 일에만 시간과 노력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나누면 중요한 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당장 즉시 실행하고,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는 계획을 세우래요. 내가 그래 운동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급한 일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당장 먼저 하진 않지만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을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그걸 루틴화해서 하다 보면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거는 내가 해야 되면 내가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수 있으면 위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지도 않아. 그건 아예 하지 말고 제거해 버리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일이 닥쳐 있을 때 이거를 항상 이렇게 저울질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일인가? 긴급한 일인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가?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인가? 예. 뭐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라든가 긴급 회의라든가 위기 상황을 대응하거나 건강 문제 응급 상황이 되거나 이런 거는 급한 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니까 즉시 처리를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개발을 하거나 독서하거나 운동하거나 인간 관계를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계획하고 시간을 확보해서 꼭 하도록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하시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전화가 왔지만 이건 지금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거 봐서 중요한 거 아니면 안 받기도 하고, 그렇게 남 일에 또 막 이렇게 시간 많이 쓰시는 분 있잖아요.
봐서 아니면 제가 지금 회의가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끊기도 하고 그런 갑작스러운 요청이 왔는데 중요도가 낮고 그러면은 가능한 일이고 의미 없는 대화나 지나친 TV 시청이라든가 유튜브 게임이나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SNS에서 쓸데없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니까 이런 거는 끊어내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은 할 일을 모두 적고 중요도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시래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아침에 아니면 전날 내일 할 일을 미리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칼라 이렇게 펜 같은 걸 쓰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이건 안 해도 되는 일 이걸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 관리 아까 그분 말대로 의하면 시간 관리가 아니라 그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나의 업무 관리를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